연애 초반 아주 잠깐을 제외하곤 회피형은 늘 우리에게 도무지 알아먹을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데요. 특히 이별 전후로는 그런 행동 패턴이 더 강화돼서 회피형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회피형과의 재회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상대가 여전히 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건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회피형 전남친 전 여친이 여전히 미련 있을 때 보이는 말과 행동에 대해 임상심리사의 관점에서 심리학적 근거들을 토대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회피형이 회피라는 방어 기제를 보이는 이유는 친밀감에 대한 불편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지나치게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 관계가 가까워지면 애착 활성화 버튼을 꺼버리곤 하는데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불활성화 전략이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 더 이상 상대와 가까워지지 못하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 불활성화 전략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상대의 단점을 들추며 문제점을 지적한다거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미룸으로써 상대에게 거리를 두기도 하며 독립성을 강조하며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이 외에도 회피형은 자신의 지각과 신념을 통제함으로써 상대와의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회피형의 비생산적이며 왜곡된 사고방식은 대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도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며 오히려 상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회피형은 늘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종종 이별의 순간에 단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 역시 인간의 본성인 애착에 대한 욕구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별 후 상대와 거리감이 생기고 자신만의 시공간이 확보됐을 땐 이별을 후회하게 되며 미련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이럴 때 회피형이 보이는 분명한 행동 패턴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행동 패턴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상대에게 물음표를 남기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회피형이 이렇게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사고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상대와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감정의 혼란 속에서 자신도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간만 보는 행동을 이어가는 거죠. 즉 감성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 중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아직 기울지 못한 상황이며 아직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이런 회피형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함과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높은 확률로 회피형은 답을 요구하는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황을 외면하고자 여러분의 손을 놓아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 재회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답답하겠지만 그들에게 혼자 생각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그들에게 너무 친절함을 베풀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충분히 생각해보고 연락 줘. 천천히 생각해봐. 와 같이 나는 항상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스탠스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상황에 대한 긴장감이나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상대를 방관하는 태도로 조금은 시니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상대가 느끼기에 여러분도 이 관계에 목매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요. 이어서 회피형이 미련 있을 때 보이는 행동 패턴 두 번째는 마치 밀당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갑자기 별 시덥지 않은 주제로 말을 걸어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당일이나 길게는 며칠 동안 대화가 잘 이어지다가 또 어느 순간 다시 사라지는 행동 패턴을 반복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고 솔직히 말해서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회피형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도 생각 정리가 덜 된 상황에서 여러분과의 거리감이 생겨 애착 체계가 활성화되니 다시 거리감을 좁힐 목적으로 혹은 거리감을 체크할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 여전히 여러분이 상대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심하고 다시 자신만의 시공간으로 숨어버리는 거죠. 이때 역시 상대에게 이러는 이유를 따지듯 묻거나 과하게 친절을 베풀면 안 됩니다. 그것보단 차라리 답장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조금씩 거리를 벌리는 전략이 재회의 측면에서는 훨씬 효과적인 전략이죠. 보통 많은 분이 내가 밀어내면 상대와 완전히 단절될까 두려워 계속해서 상대에게 끌려가는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상대에게 계속해서 친절함을 베푸는 행위는 상대의 결핍만을 채워줄 뿐이며 그럴수록 상대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다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회피형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제외의 핵심이며, 그러기 위해선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거리를 쉽게 내어주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체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는 어떤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을 묻는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에 따라 거리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에 따라 여러분과의 거리감을 좁히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감을 늘리려 할 수도 있죠. 자신은 아직 생각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재회에 대한 빠른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 수준에 따라 반응하기 위함이며,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이유로 이때 역시 상대에게 과도한 친절함을 베풀어 안도감을 느끼게 한다면 오히려 상대는 멀어지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의 이런 질문에는 나도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다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상대도 긴장감을 느껴 애착 불활성화 전략을 5% 전환하고 다시 애착 체계가 활성되죠. 이렇듯 회피형과 이별 후 상대가 계속해서 간을 보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아직 상대는 여러분에게 미련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완벽하게 자기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이성과 감성의 영역에서 무게추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 쫓거나 그렇다고 너무 저자세로 상대에게 맞춰주기보단 언제든 여러분도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들의 꺼져버린 애착 활성화 버튼을 온으로 스위칭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만약 여러분이 불안형이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혼자서 진행할 때 감정 컨트롤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이 곧 불안한 행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회피형에게 끌려가기 마련이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부 내어줬지만 재회는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확인 후 1:1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임상심리사의 관점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분석 후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끝으로 남들이 그렇게 욕하는 회피형일지라도 아직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하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것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제 의견을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